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이 사실상은 이제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어제 재판에 정인이 한국식품연구원 그걸 이전한 거잖아요. 그 식품연구원 직원이 정인이 나왔는데 뭘 했냐. 바로 이제 국토부의 협박을 전혀 받은 적이 없다. 이재명한테 결정적인 또 불리한 증거죠. 뭐 그거 아니더라도 증거는 충분합니다.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뭐 협박을 할 이유가 없죠. 이미 김인섭의 판결문 대법원에 의해서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한테 결정타 불리한 증거가 정인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어제 재판부가 뭘 했냐면 예정대로 26일 날 결심합니다. 근데 26일 날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정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판은 살짝 끝났다는 거예요. 26일 날은 이제 오전에 두 명의 양형 정인이 나오는데, 이거 양형은 형량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무 관계가 없는 두 명이에요. 그냥 구색 갖추기를 하는 것 같아. 뭐냐면 이제 저쪽에 이재명이는 누굴 불렀냐면, 이거 아무 의미 없잖아. 우리 사회자 있잖아요. 백분 토론 진행하는 정준희, 한양대 겸임 교수인데요. 옛날에 저 MBC 백분 토론 나갔을 때 사회 보더라고요. 이 사람에게 불러가 정언해봤자 무슨 도움이 돼? 이거 아무 관계 없는. 근데 저는 이런 재판도 물론 뭐 오전에 끝내니까 30분씩 의미는 없어요. 제가 오후에 중요하니까 오전에 10시 반에 정준희 30분. 그 다음에 검찰도 하나 양형제인을 불렀는데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 중앙대 교수인데 김성천. 이분이 중앙대 로스쿨 교수인데요. 좀 보수 쪽이에요. 검찰에서 불렀는데 제가 보기에 둘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인 신문 각 30분씩. 그러니까 오전에 10시 반에 하는 거예요. 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 2시에 결심하는 거예요. 같은 날이니까. 오후 2시에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직접 신문하는 피고인신문.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피고인신문이 1시간 20분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에 구형하고 이제 최후 진술 각각 1시간씩. 그러니까 오후에는 이제 재판 한 3, 4시간 할 것 같아요. 이재명이 피고인신문 1시간 20분. 그 다음에 검찰 구형 1시간. 그 다음에 이재명의 최후 진술 1시간. 뭐 이런 식으로. 아마 26일 날 종결된다. 그러면 이제 선고는 언제 할까? 보통 이제 이 정도는 한 달 정도는 잡아줘야 돼요. 왜? 판결문도 이게 있고 합의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상당히 당겨질 거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정상적으로 한 4주 뒤에 한 3월 말쯤 선고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고형은요. 선고형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크게 유무죄가 안 달라지면 양형이 크게 변하기 어렵다. 유무죄가 달라져야 된다. 근데 지금 1심에서는 2개가 유죄거든요. 백현동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유죄고요. 그 다음에 김문기 씨하고 골프를 안 치는데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4명의 사진을 위조했다.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위조했다. 그럼 골프 안 쳤다는 말이잖아요. 요 2개가 이게 유죄가 되고, 그 다음에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요거는 물론 알았을 거라고 판단했지만, 그러나 이거는 적극적인 허위 사실의 공표가 아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그래서 일부 무죄가 난 겁니다. 근데 이번에 어제 재판에 의미 있는 게 공소장을 깨끗하게 정리를 했거든요. 검찰이 공소장 이거는 기본적인 사실이 동일할 때면 된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헌법재판할 때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뺀 거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할 때 내란죄 빼는 거 이거는 변경이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 이거는 공소 취소해야 됩니다. 이거는 변경이 아니에요. 이번에 변경한 거는 이제 김문기 씨를 이제 몰랐다는 부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의 방송 인터뷰 내용을 직접 그대로 공소장에 넣고 이걸 정리를 한 거죠. 몰랐다는 발언을 그대로 의역 안 하고 딱 직역해서
자, 김문기 몰랐다 이런 건 아니니까 그대로 방송 내용을 공장에 딱 특정을 하고 그걸 반박하는 이렇게 정리화된 거죠. 공장 변경이. 기본적인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변경할 수 있다. 이게 우리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번에 보면서 오히려 김문기 부분도 유죄 넣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문기를 이게 몰랐다는 게 터무니없고요. 이거는 뭐니 해도 이게 대장동하고 무관하다. 사실 공표로 봐야 되거든요. 몰랐다는 게. 따라서는 오히려 이게 전부 다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걸 제가 따로 한번 이게 상시하게 방송을 했지만 지금 그럼 이게 만약에 선고되면 대법원에게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이재명이 주장은 이제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상 무조건 이게 세 달은 넘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건다? 일단 이제 항소심에 선고됐다. 3월 26일이다. 자, 그러면 이게 일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하니까 상고를 일주일 끌고, 최대한 끌고, 그 다음에 기록이 넘어가는데 20일 잡잖아요, 보통. 우리 1심에서 2심 갈 때도 20일 정도 잡으니까 상소기한하고 하면 이게 딱 한 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고기간 일주일에 기록이 넘어가는데 20일. 그러면 이게 한 달을 그렇게 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끄느냐. 바로 이제 최강욱이가 쓰던 수법이에요. 최강욱이가 쓰는 것처럼 그대로 이제 송달을 안 받는 거예요, 그냥. 대법원에서 접수 기록 통지가 날라오면 안 받아버리는 거야. 끝까지. 안 받고 그러면 대법원이 막 집행관 송달하든지 아니면 공시 송달해야 되거든요. 그 송달하는데 또 시간을 꽤 끌 수가 있어요. 끝까지 안 받으면. 그것도 이게 문제죠. 그러면 이게 또 자기 말로는 이게 한 2, 30일 건다. 공송달은 2주 뒤에 도달로 보니까 막 송달 몇 번 하고 이러다 보면 또 이게 한 달 끌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송달 받고 나서 상고 이유서 내는 게 20일이에요. 원래는 이게 공소장을 받으면 답변은 7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헌재 탄핵소추 받고 나서 왜 7일 기간 안 줬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예요. 항상 공소장을 받으면 7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소 이유서나 상고 이유서는 기록 접수 통지가 되고 나서 20일 이내에 내면 되거든요. 그게 내야 본격 재판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그 기간이 또 20일이니까 총 합치면 3달을 끈다. 아무리 대법원이 빨리 판결하려 해도 이렇게 이재명이는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3월 말에 선고해서 무조건 3달은 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4, 5, 6, 6월 말까지는 이게 무조건 끈다. 또 판결이 언제 될지도 모르지만 그걸 떠나서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3개월은 끈다 이거지. 4, 5, 6. 그러면 이제 이재명의 생각은 문영배하고 이제 이재명의 생각은 대통령을 이게 3월 중순, 늦어도 이게 3월 중순 안에 선고한다. 그러면 이게 2달 뒤에 하니까 3월 중순이면 4월 중순, 5월 중순. 그러면 이게 대선은 5월 달에 치러지니까 자기는 이게 무조건 4, 5, 6, 3개월을 끄니까 윤 대통령 탄핵, 그 다음에 조기 대선, 이게 더 빠르다. 나는 이게 무조건 대법원에서 끌 수 있다. 이게 딱 계산을 이재명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재명이 이놈이 그 다음에 MBC 100분 토론 나갔어요. 그걸 제가 따로 상세하게 분석했지만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선거가 5월 달이다. 대법원 재판이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부터는 이게 재판을 올스톱식입니다. 올스톱식입니다. 벌써 이게 이재명이가 MBC 100분 토론 나가서 대답을 했죠. 그건 제가 따로 이게 동영상 올렸잖아요. 이재명이는 뭐라 하냐면 소추라는 거는 뭐냐? 대통령은 소추 특권이 있는데 이 소추라는 거는 소라는 게 기소를 말하고 추라는 거는 소송을 수행하는 게 재판, 이걸 이게 추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소추라는 게 기소만 있는 게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도 중단된다. 이게 다수설이다. 이렇게 벌써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수설이다. 그런데 그건 터무니없다고 제가 반박했죠? 옛날에 홍준표
시장도 대법원 선고 앞두고 한국당이 후보로 나왔잖아요. 그때 헌법학자 10명 인터뷰한 기사에 7명은 재판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다. 7명이. 3명은 중단된다. 우리게 압도적인 다수가 재판이 진행된다는 건데 이재명이는 중단된다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수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 재판을 일단 1, 2심 재판 안 갈 거고 안 가면 대통령을 끌고 가겠냐? 안 갈 거고. 근데 대법원이 문제잖아요. 대법원 안 가도 선고하니까 아마 이재명이가 대통령만 되면 근데 대법원에서 어떻게 할지 선고를 안 할지 막 할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만약에 대법원이 눈치를 봐가지고 조회 대법원이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니까 재판이 중단됩니다. 이래버리면 이게 난리 나는 거고 이것도 문제인데 그 눈치 보고 그럴 수 있잖아요. 조혜대 대법원장도 이게 100% 믿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다. 만에 하나 그 조혜대 대법원 체제에서 대법원에게 예정대로 이재명의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이래가 통지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순순히 선고하면 대통령제 내려올까요? 그냥 당선 무효니까 내려와서 재보궐선거하고 이렇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재명 이자는 뭐든지 하는 자입니다. 아마 사법 쿠데타를 일으킬 겁니다. 끝까지 사법 쿠데타를 일으켜서 어떻게든 선고를 대법원 못하게 막을 겁니다. 막을 거예요. 어떻게 막느냐? 다 탄핵해버리면 되지 뭐. 다 탄핵하면 되잖아요. 대안이 없잖아요. 대법관은. 대법원은 그것도 3분위가 돼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3분위가 돼야 전화비체가 유지가 되고 대법관 회의도 되거든요. 그냥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도 마용주 대법관은 임명도 아직 못하고 있죠. 마용주 대법관은 저희 합천 고향 선배인데 대법관 지명대가 국회에서 문제없이 통과되는데 아직 최상목 대행이 임명 안 하고 있잖아. 지금 벌써 한 명이 공석이에요. 공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법관들에게 탄핵해버리면 선고가 불가능하잖아요. 탄핵만 하면 재판하는데 오래 걸릴 텐데. 이런 무시무시한 업무. 이게 진짜 사법 쿠데타거든요. 왜 국가기관 대법원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그대로 무차별 탄핵을 한다. 직무가 정지되면 그러면 3분의 2가 안 되게 해서 막아버린다. 이것까지 진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물론 최선의 시나리오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되면 진짜 내전 나는 거 대법원을 마비시키가 자기 선고 못하게 하면 그런 내전이 나는 거 아닙니까? 내전이. 그것까지 우리가 대비는 해줘야 되고 계속 음중 경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경고를 미리 하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항소심 재판은 원래대로 순항해서 재판이 예정대로 선고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어제 정의논 정의식품연구원 이재명한테 결정적이 불리한 그거 아니더라도 증거는 많지만 이런 증언했고 다음 재판은 불필요한 증인이 오전에 2명이 있고 오후에 3시간 하면 끝난다. 이렇게 제가 어제 재판 경과는 말씀드리는데 더 심각한 거는 뒤에 대법원 재판에 시간을 어떤 식으로 끄는지 제가 끌 수 있는 방법을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사법 쿠데타를 통해서 재판을 막아버리는지 여기까지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된다. 계속 경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자들 저는 이번 계엄 사태에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요. 어떻게 저놈들이 알았을까?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처음에 계엄할 때 완전히 우리는 이거 괴담이라고 그랬거든요. 상상도 못했다고. 근데 결과만 보면 김민석이나 계엄 정보가 누설됐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방첩사 내에 간첩들이 많나? 방첩사 내에도 간첩이 많다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 좌파들이 워낙 우리 소굴이 있으니 어디 도청을 하나 또는 이게 북한이나 중국의 공작인가 이런 게 만약에 대통령이 계엄을 계속 생각했다면 이런 게 어떻게 저 김민석이 이재명이 좌파에 유출됐는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계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계엄을 했어 그래. 했으니까 계속 한다 하니까 이게 그놈들이 정당화돼 버리고 우리 계엄만 보면 이게 대실패로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경고라는 게 그런 게 효과 있는 거예요. 제가 이재명이 이놈이 공직선거법 위헌 법률 심판 청구할 거라고 계속 경고하니까 청구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아마 2월 26일 날 다음 기회에 기각할 겁니다. 판사가 영리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미리 기각하면 또 헌법소원 가거든요. 그러니까 선고 앞두고 이게 2월 26일 날 구형하면서 그냥 위헌 법률 심판을 기각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이재명이가 뭐 헌법소원 하려면 시간이 늦으니까 그거는 잘하고 있고요. 제가 계속 사법 쿠데타를 한다. 이재명이가 사법 쿠데타를 한다. 방송마다 이렇게 떠들면요. 진짜 하기가 어렵고 하더라도 이게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 당했잖아. 계엄만 떠드니까 우리가 그거 당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재명이는 사법 쿠데타를 한다. 안 하면 다행이고 아내가 순수히 대통령 출마 못하고 이러면 이게 다행인데 혹시나 모르니까 제가 계속 엄중 경고를 하는 거는 아예 꿈도 못 꾸게 이재명이가 이런 취지니까 앞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다. 하여튼 이자가 처음으로 MBC 100분 토론에서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 이게 저는 쿠데타의 시작이다. 이래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전면적으로 이재명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